안녕하세요. 민지아빠 치과의사 김현규입니다. 멋진 아빠 김현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아빠 김현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VJ 출신 방송인이자 치과의사 김현규. 가수 김유나와 결혼해 알콩달콩 어느새 10년이 지났는데요. 아이고. 아들 민재도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재가 지금처럼 착하고 바르게 커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를 찾았다는데요. 친구 같은 아빠 김현규를 오늘의 공감 부모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 부모 지승현입니다. 오늘의 공감 부모는요, 진짜 오래간만에 또 부모를 찾아와 주신 우리 김현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지아빠 김현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제가 예전에 같이 했던 프로그램이라서 네, 오늘 그러니까요. 정말 집에 오는 느낌으로 왔는데 너무 저 세트하고 화사하셨죠? 제가 네. 딱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와서 그러니까 딱 진짜 좋습니다. 칼라도 네. 딱 맞춰서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부모를 잠깐 떠나 있을 때 또 그렇죠. 그렇게 또 저를 대신해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제가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네네. 또 자주 나와주시기 바래요. 그럼요. 네, 불러주십시오. 너무 좋네요. 네. 자, 오늘 우리 김현규 씨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노기식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미디어 교육 전문가 권장희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규 씨도 그렇고 참 남들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빨리 드는 게 흘러갑니다. 네. 두 분이 벌써 결혼하신 지가 10년이 됐다고요? 저희가 2006년도에 그 독일 월드컵 때 결혼을 했는데 네. 벌써 10년이 휙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니까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아이가. 제가 볼 때 우주 최고의 아들입니다. 네. 우주 최고. 우주 최고입니다. 네. 온갖 우주의 기운을 다 받은.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저 이런 얘기하면 김윤아 씨가 좀 화낼지도 모르겠는데 아빠 엄마보다 우리 민재가 더 철든 것처럼 보이는 왜 이렇게 점잖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제가 약간 철이 좀 덜 들어서 요즘 네. 제가 장난을 아들한테 많이 치면 아들이 아빠 그만 좀 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왠지 저를 이제 그게 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하는데 같아요. 제 엉뚱한 면과 아내의 약간 철두철미한 면을 반씩 닮아서 까불기도 하지만 네. 약간 좀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서랍이 있으면 탁 열어서 확 뒤집는 네네.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저희 아들은 서랍을 열까 말까 약간 좀 조심스럽게 여는 그런 스타일이라 엄마 아빠를 딱 반씩 섞은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딱 보면은요 얼굴의 전체적인 느낌은 아빠를 닮았는데 눈이 엄마 눈이에요. 그렇죠. 또 맞습니다. 그런 네, 예리한 그런, 엄마의 예리한 어떤 그런 느낌. 거를 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재인데 지금 네. 민재가 초등학교 3학년 네. 10살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근데 아이 이제 키우면서 보면은 뭐 좋은 아빠, 또 멋있는 남편, 그리고 여전히 또 이렇게 좀 청년 같은, 미소년 같은 이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계셔서 그 비결도 궁금해요. 비결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호기심,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추구하고 연구하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든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주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래요? 항상 새롭게 뭔가를 보고 싶고 네. 그런 호기심 때문에 좀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진만 봐도 민재하고 아빠라고 얘기하기에는 남들이 전부 다 큰형? 좀 터울이 큰형. 좀 많은 큰형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장난기가 많고 좀 철이 안 든 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들이 볼 땐 아빠 좀 그만 좀 해.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지 네,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들어서 요즘 아들이 철이 들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약간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저희 방송 시작 전부터요, 김현규 씨 반갑다고, 또 선생님들도 반갑다고 올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질문 벌써도 참여하신 분도 계시군요. 오늘 저희가 게임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게임 게임 횟수 때문에 저희는 너무 고민이에요. 아이가 벌써부터 초등학교 1학년인데 폰 게임 때문에 미치겠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라이브 토크 부모와 이렇게 소통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EBS 육아학교 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시고 댓글 참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기를 통해서도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톡톡 부모단에는요, 인터넷 카페 미니미앤마미 회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사실 뭐
부모를 함께 했다고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텃밭은 잘 만들어 놓으시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의 게임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고민이 또 있으신가 봐요. 그 엄마 아빠라는 것이 이제 한번 갖게 되면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잘한다고 하는 건 약간 오만이라서 그쵸. 저도 예전에는 그냥 잘할 거야 생각했지만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딱 제가 부모라는 프로그램에 투입돼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듣게 그렇죠.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민재를 키울 때 많이 도움이 됐는데 하지만 지금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저도 궁금한 게 네. 요새는 동영상을 본다거나 네.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이 좀 혼이 나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정말 무서울 정도잖아요. 동영상을 볼 때는 옆에서 이제 꾹꾹 찔러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정말 네. 이렇게 넋이 나가 있는 모습 보면서 네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손만 뻗으면 PC 있죠, 태블릿 PC 있죠, 스마트폰 그렇죠. 있죠. 아이들이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민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게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떤가요?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저희가 딱 그 룰을 만든 게 규칙이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2시간 동안 텔레비전이나 네. 동영상이나 게임을 할 수 있게 TV까지 했거든요.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요. 오. 평일날에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보지 못하게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날에는 저희가 이제 2시간씩 자유시간을 주는데 네. 평일날에도 약간 감기에 걸렸다든가 네네. 그럴 때는 약간 좀 요양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좀 기분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잠깐 동안 TV를 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고민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부모님이 24시간 지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는 어느 순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모르는 뭔가의 방식으로 네네.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이들은 항상 그 틈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호시탐탐. 민재가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건지는 우리가 오늘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요즘은요 어른들이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게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앞에서 게임하는 모습을 많이 노출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의 제목을 아빠도 하는 게임 아이는 안 되나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아이들 게임과 관련해서 매일매일 전쟁 치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육아학교 앱에 Q&A 코너를 통해서도 이 아이들 게임과 관련된 질문들을 가끔씩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등 떠밀어 밖에 내보내려고 해도 싫다고 하고요. 게임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지금은 어려서 말을 듣긴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셨고요. 아이 아빠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만 오면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 5학년 아들도 게임만 하려고 하는데요. 그만하라고 해도 둘 다 말을 안 들어요. 둘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속에서 불이 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불만 나면 다행이게요. 천불이 나죠. 그럼요. 천불이. 네. 속 터지죠, 정말. 아니 그리고 아빠들은요. 본인이 게임을 좋아해서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왜 이런 얘기. 남자들은 이런 걸 다 해볼 줄 알아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시키거든요. 우리 민재는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희는 이제 게임을 딱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집에서는 게임을 하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서 네. 저희끼리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랑 식사를 한다거나 다른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그 요리가 코스 요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시간이 애들이 길어지면서 애들이 네. 이제 막 비비적거리고 이제 정말 자꾸 뛰어다니고 이런 네.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얘를 식탁에 앉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동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게 맞아요. 네. 첫 번째 화근이었습니다. 그게 몇 네. 살쯤이었을까요? 그때가 만 3살 아. 그때쯤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풍경을 요즘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식당 가면 그렇죠. 네. 아빠도 휴대전화로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아이도 계속해서 뭔가를 쳐다보고 있고 이런 모습 많이 보게 되는데 선생님 아무래도 아빠와 아이가 이렇게 둘 다 게임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빠의 그 게임하는 모습이 영향을 아이한테 많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진짜요? 이게 친밀감을 높이고 또 소통이나 이런 거에 네. 주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 나쁜 영향도 많죠. 왜냐하면은 게임 말고 재밌는 것도 많다는 걸 아버지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뺏는 셈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아버지가 나 이건 얼마만큼만 할 거야라고 미리 아이한테 좀 아빠의 계획을 알려주고 또 계획을 따르는 모습도 아이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또 같이 있어야지 됩니다. 네, 권장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동감하는데 사실 가정에서 아빠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아이들에게 일종의 롤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빠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먼저 보여줄 것이냐, 게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집안일을 잘 돕고 또 책을 읽고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네. 일단 그 게임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더 좋은 모습들을 먼저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권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는 이제 고3 아들이 있으신데 TV가 지금까지도 없었대요. 아들도 스마트폰을 최근에 샀다고 하니까 이게 믿고 들으셔도 되는 분이라는 걸 꼭 한번 네,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입니다. 아, 딸이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 근데 함께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저는 그런 모습을 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함께는 같은 공간에 있긴 있는데 각자 자기 스마트폰을 보고 한다 이러면은 함께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 같이 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기를 보고 있지만 같은 가상 게임을 공간 안에서는 함께 있는 거군요. 같이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바람직하죠. 부모가 아이들과 같이 하는 일종의 그 보드 게임을 하듯이 네. 하나의 도구로 쓰는 것이니까 바람직한데 이제 아빠는 아빠 취향의 게임을 하고 아이는 아이 취향의 게임을 하고 그러면 사실 가족이 아닌 거죠. 거긴 그런 PC방이 거죠. 되는 거죠. 그냥 자리만 같이 차지하고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김영규 씨도 그러면 혹시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그 온라인에서 하는 게임도 해보셨어요? 저희가 평일 금요일까지는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왜냐면 보게 되면 하고 싶어지니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집에 그래서 들어갔을 밖에 나와서 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도 네, 하고 이렇게 이제 몰래 하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제가 아내한테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핸드폰을 어떤 곳에 두고 만지지 않는 겁니다. 아. 핸드폰 감옥처럼 네네. 세 장처럼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네. 핸드폰을 어디다가 두고 이제 핸드폰 없이 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제가 계속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뭔가 하고 그럼요. 있으면 우리 아들도 몸에 이렇게 이제, 붙이고 네. 다니잖아요. 그냥 주머니에다 아빠 넣고 뭐해 다니고. 궁금해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고 싶어 하게 됐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이제 저랑 아들과 아내가 같이 그 얘기했던 온라인 김연아 씨도 게임 직접 중에서 같이? 직접 뭔가 마인 무슨 이 네네네네. 게임을 같이 하는데 같이 할 때는 굉장히 아들도 즐거워하고 저희도 이제 한번 할 때 같은 공간에서 뭔가를 만드는 게 즐겁긴 합니다. 그래요. 네, 거기 뭐 돼지도 키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돼지 키우고, 저도 네. 보기는 했는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 잘 모르. 그거는 같이 해도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좋죠. 아, 예.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네. 시간을 정해서 하는 네네. 거죠. 네. 근데 지금 피오만도 저랑 똑같이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건 괜찮군요라고 이제 올려주셨고요. 자, 이게 저 네. 같은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 같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게임 안에서 가상 공간 안에서도. 가상 공간에서 같이 머물러라는 뜻이죠. 네네. 아이가 자고 나서 하는 거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저도 이런 얘기 들은 적은 있어요. 아이가 자고 나서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좀 그 각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게임을 시키는 게 뭐 나쁘지는 않다. 기왕에 시킬 거면 밤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던데 많은 분들이 이미 지금 게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질문들이 많이 계세요. 게임을 같이 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어떤 게임, 어떤 종류가 정말 좋은지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또 투표하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임 주제 게임은 얼마나 하나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게임을 몇 번 정도 하고 있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자, 1번 1회 이하, 2번 네. 3회 이하, 3번 5회 이하, 4번 7회 이하. 두둥. 7회 이하면은 거의 매일 한다는 얘기인데. 매일매일 하는 거죠. 아유, 네. 이건 꼬박꼬박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고요. 민재는 그럼 이제 2번 정도에 해당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이틀만 해라. 아무리 그게 2시간씩 총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학교 친구들 중에서 핸드폰 중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네. 이 친구들은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보고 있으면 정말 그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친구들 옆으로 다 애들이 그쵸. 이러고 맞아요. 눈이 가요. 이러고 맞아요.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하고
먹지 않나. 뭔가 어떤 그 계기가 있으면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호시탐탐 네네.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그쵸. 어떻게 하면 요거를 좀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릴까 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해진 룰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건 우리 민재가 굉장히 이제 착하고, 네, 그래도 순응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춘기가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쉽게 예. 놓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사실 호환 마마보다 무섭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게임이라는 게 분명히 뇌의 보상회로라는 걸 자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상회로라는 거는 거기가 자극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 뇌는 행복감을 느끼니까 네. 자꾸 이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임이라는 건 결국 이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게 만들도록 장치가 돼 있는 것들이어서 네. 뭐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분명히 여기에 빠질 수 있고요. 아이들은 네. 뇌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도파민에 의한 쾌감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뇌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위험한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통제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네. 통제하기가 더 어려운 이게 어느 시기까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우선 아주 어린 나이는 분명히 좋지 않고요. 이런 걸 통제하는 시기가 이게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도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되면은 이제 스스로 자율권을 좀 줄 수 있다. 하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관리 감독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게 이게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그렇죠. 얘기가 아니라. 예. 중학교 때.